안녕하세요. 즐거운 주식 이야기 미스터 홍입니다. 제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에요. 10년 동안 그래프입니다. 2009년 5월 24일 날 한국시장 코스피 지수 1403포인트였고요. 2019년 5월 24일 주식시장 20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4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했는데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고요? 당황스러운데요. 투자자들 중에 손실 본 사람보다 수익 난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를 한 모든 사람들의 총 합계는 플러스 45%일 테니까요. 배당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수익에 포함시킨다면 45%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10년간 배당까지 재투자하는 것까지 수익에 포함시키면 71%의 수익입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더 좋을걸요?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이 힘들 수가 있죠? 오히려 주식 투자로 손실 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에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손실 난 사람이 수익 난 사람보다 더 많을까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개인 투자자들 중 다수가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 수익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테마주를 찾아 투자하거나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찾아서 1년 안에 100배 벌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주식을 찾는다면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마치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로 한순간의 인생 역전할 주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장기에 걸쳐 서서히 인생을 바꿔줄 주식을 찾습니다. 워렌 버핏만 보세요. 그의 수익률은 연평균 20% 초반의 수익입니다. 이 수익률로 서서히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수천 배를 벌어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인생을 바꿔줄 주식을 찾아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미래 예상에 대한 스토리에 너무 쉽게 빠져들고 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가장 재미있었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니 앞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해야 돈 번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때 중국의 엄청난 인구, 싼 인건비, 심지어 중국의 역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낮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때 2007년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의 주식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 같아 보여요. 결과는 어땠죠? 주식 투자 결과는요. 중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볼까요? 빨간색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6% 위에 있죠.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4%를 넘기가 힘듭니다. 2003년도에 4% 한 번 넘었네요. 그리고 거의 다 2%에서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2008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네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번의 기간 중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결과는요?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지수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2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10년 동안 보여줬던 데 반해서요. 중국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국가의 수익률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 성장률은 누가 더 높았다고요? 중국이요. 단 한 번도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러지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또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미국에 투자해야 돈 번다는 논리가 시장에 돌아다니네요. 과거랑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정말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돈 벌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신기한 것은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논리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한껏 시장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식으로 막 논리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래 예측에 대한 스토리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대다수의 투자자는 잘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맞추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10년 내내 더 높았지만 주식시장은 미국이 더 많이 상승한 것처럼요. 2007년 당시 스토리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검은색 글씨, 즉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얘기, 즉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 얘기는 틀렸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토리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 얘기는 틀릴지도 모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저도 이 얘기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 얘기는 저도 맞을 거라는 확신이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제약 바이오 주식이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세 번째 습관. 통계나 수치보다는 감이나 예측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수익 난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런 방법이 수익 나는지 제발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 투자하세요. 검증 없이 그냥 이 방법으로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 통계적 검증 없이 특정 투자 방법을 선택해서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면 수익 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하면 수익 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통계 내보세요. 정말 외국인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면 수익이 나나요? 통계 내보셨어요? 안 내보셨으면 이 방법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예를 들어볼까요? 상승 추세 종목을 사면 하락 추세 종목보다 수익이 잘 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 통계 내보셨어요? 통계 내보시지 않으셨으면 이 방법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상승 추세인 종목과 하락 추세인 종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1년 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과거 10년치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누군가의 주장을 믿지 말고 직접 통계낸 결과를 믿으세요. 통계낼 능력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인덱스 펀드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냐고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시장만큼만 수익 내도 10년간 45%의 수익이 납니다. 인덱스 펀드 중에 코덱스 200 ETF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투자하시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이유는 배당 수익 때문입니다. 코덱스 200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배당금을 코덱스 200에 다시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을 받자마자 그 돈으로 코덱스 200을 더 사시면 됩니다. 바로 복리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0년 동안 코덱스 200과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추이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앞에서 알아봤듯이 45%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71%의 수익을 보입니다. 물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입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나을걸요? 어때요? 코덱스 200을 매수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 괜찮죠? 그런데 이걸 매수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매매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매수 홀딩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이런 식의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더 수익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물론 이 방법이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매수 홀딩보다 수익률이 더 못합니다. 저점과 고점 맞추기를 위한 노력. 과거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매매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 날 수 있는데 왜 못하는지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거 그래프를 보고서 그린 투자 방법입니다. 본인들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기울기는 매우 좋습니다. 시장 예측을 포기하고 한국 시장이 상승한 것만큼이라도 제발 수익 내세요. 10년 동안 71%. 이것만 해도 매우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보다 좋은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많은 펀드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이 아직도 어려우세요? 그냥 코덱스 200 매수해서 홀딩하세요. 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더 높은 수익 내는 방법을 앞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